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항공이고요. 코드 번호는 003490입니다. 현재 11월 10일 화요일 11시 3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한 9월 달 말, 9월 23일, 뭐 24일 이 정도부터 제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물론 다 코로나 관련주들이나 뭐 그때 당시에 9월 달에 가장 핫했던 게 결국에 진단키트 아니면은 뭐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다 핫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받은 업종이 이제 항공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항공주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은 업종인데, 근데 만약에라도 코로나 백신이 4분기 정도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 그대로 했던 얘기예요. 네. 4분기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업종이 가장 탄력 있게 움직여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뭐 리뷰를 했지만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어서 좀 슬프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뭐 리뷰를 한다고 해서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신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나오진 않았고요. 예, 딱 이게 저도 웃겼던 게 뭐 화이자에서 어제 저녁이었죠. 딱 그 백신 이슈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나왔어요. 결국에. 예.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대한항공이 2분기에는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뭐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이하였는데 2분기가 1,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이번 3분기에는 보시면 뭐 70억 원 정도로 나왔던 걸로 봤어요, 저는. 예.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은 걸로 봤거든요, 저는. 예. 1,1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 3분기는 70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수급적인 요인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관계 요즘 수급이 약간 뭐 실적 발표가 좀 약간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기관 쪽이랑 투신 쪽이랑 뭐 외국 쪽이랑. 예. 그래서 현재 제가 이런 모멘텀에 있어서 어쨌든 급격히 이렇게 매출이 그래도 화물 사업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 달러 환율도 최근에 1,120원 이하로 내려간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띄우려면 결국에는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수출을 해와야 되는데 수출을 싸게 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예.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또 상승한다면 수출 관련 만약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관련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고 이제 수입 관련주들이 오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입이죠. 이게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죠. 예. 기름 제 잘못 얘기했습니다. 기름을 수입을 해온다. 예.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이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게 핵심 모멘텀은 아니죠. 예. 화물 사업이랑 이제 원달러 환율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써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10월 달에도 리뷰를 열심히 했었는데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내년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 터미널에 신선 화물 보관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고 10월 달에 밝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공항 자사 화물 터미널에 약 100톤 이상의 온도 조절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냉동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화물이 좋았던 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진단 키트나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용품이 좀 잘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가 우리나라에서 좀 잘 팔리면서 이제 대한항공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늦게 와서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해서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또 백신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사실 항공업계에서 들은 건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약 어, 한 사람당 2번 정도로 접종을 받는다라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한 70억에서 80억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딱 따져봤을 때 한 140억에서 160억 회? 그분의 160억, 160억 회분의 이제 접종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뭐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한 100억 회에서 이제 80억 회, 이 정도의 접종량을 이제 백신 수송을 위해서 이제 항공사들이 날아다닐 거다. 근데 그러려면은 8,000대 이상의 보잉 747 모델이 화물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보잉 747 모델이 상당히 많죠. 다른 항공사들보다, 우리나라 항공사들보다 보잉 747 모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많긴 한데, 항공사들이 그 외에도 그래도 대한항공이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기에 이런 매물대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여기가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가는 뭐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죠. 이 핵심 여기서 저항을 받고 돌파하고 나서 여기를 이제 희석을 시키는, 주가가 수렴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면서 희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주가의 패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수렴구 역헤드 숄더 패턴의 오른쪽 어깨까지 마감이 되었고요.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으로, 일단 어제랑 10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25,000원, 그러니까 이 구간 22,000원대,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25,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3만 원대, 34,000원대 이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세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오늘 저항받는 구간들을 보시면은 좀 상당히 강한 레벨이에요. 네, 충분히 그 저항으로서 작용할 만한 가격대들입니다. 네. 완전 밀집되어 있죠, 매물대가. 예. 근데 여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낼 수도 있고, 뭐 진짜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겠죠. 뚫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2,000원대, 32,000원대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제 이제 최종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가. 그 다음에는 이후에는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뚫어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에서나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샀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 조금 현금 비중을 25,000원대에서는 조금 줄였다가 현금 비중을 한 2, 30% 정도라도 확보했다가,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 또 확대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주봉에서 장기 이평인 120일선을 돌파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되면은 33,000원대 거기까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잘 자산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뭐 사실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할 거예요.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진단 키트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가 되고, 이제는 그 가장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 중에서도 이제 종목들을 찾게 될 건데, 만약에 33,000원대를 가게 되면 그때 가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예. 물론 저항을 안 받고 올라갈 수도 있죠. 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 예. 그리고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뭐 좀 저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이상 대한항공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